여러분, 지금 소비자 물가가 뭐 0.6% 올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야, 참 물가가 아직도 0%대네 이렇게 이야기들 하십니다.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아직도 물가가 안 올라서 0점대야 이렇게 말입니다. 지금 이거를 보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두 가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는요, 물가가 이렇게 안 오르지? 물가가 0점대라고? 거짓말하고 있네? 이 말이 하나 딱 오르고요. 다른 하나는 아니 지금 정부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 여기에다가 아니야 물가가 0점대가 아니야. 사실은 물가 지금 엄청 오르고 있어. 이렇게 말입니다. 제가 좀 말이 조금 왔다 갔다 하긴 했는데요. 첫 번째는 결국은 물가 0점대밖에 안 올랐다고? 거짓말이야.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아니야 물가 엄청 올랐어. 장바구니 물가 보니까 장난 아니야. 밥상 물가 폭등했어. 이렇게까지 두 가지 반응이 나올 수가 있어요. 실제로 보면 물가는요 0.6% 오른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고요? 사람들이 돈을 안 써요. 경제가 불안하다 보니까요 돈을 안 쓰고 오히려 뭐 주식 투자를 한다? 혹은 저축을 해놓는다? 뭐 이런 게 더 많습니다. 돈을 쓸래도 쓸 수 없는 환경도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지금 창궐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백화점을 가고 싶어도 마트에 가고 싶어도 외식하러 식당에 가고 싶어도 주춤 되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 물가는 수요가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떨어집니다. 문제는 이 밥상 물가가 계속 오른다는 사실이에요. 왜?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직콕을 하잖아요. 직콕을 하면서 밥을 해먹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밥을 해먹기 시작하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농산물 11.2% 오르고 축산물 11.5% 오르고 수산물 3.2%까지 올랐습니다. 덩달아서 가공식품까지도 1.6% 올랐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에 전세 월세가 오른 것만 해도 지금 전세만 해도 월세만 하더라도 0.7% 올랐죠. 그러니까 물가가 지금 쉽게 말하면 농업 물가, 축산물 물가 여기가 많이 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계속 제가 나왔었고 저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에그플레이션이라는 게 결국은 에그리컬처 농업이거든요. 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그러니까 농업에 농산물의 가격이 올라간다는 이야기잖아요. 농산물의 가격이 올라간다는 이야기. 근데 이게 농산물의 가격이 올라가면요 덩달아서 올라갈 것들이 많아요. 이제 가공식품이 올라갔잖아요. 가공식품이. 문제는 외식의 가격까지도 올라간다는 겁니다. 외식의 가격까지도. 네, 보라트님 감사합니다. 슈퍼챗 주셨네요. 집값 올려준다고 문정부가 좋으신가요? 그러지 마세요. 대한민국 미래를 생각하셔야죠. 감사합니다. 슈퍼챗. 농산물이 이렇게 계속 오른다는 것, 여기에서 이제 더 나아가서 가공식품, 농산물을 기반으로 하는 가공식품이 오르고요. 외식 가격이 오른다는 것, 외식 가격까지 오른다는 것은요, 이게 에그플레이션 전조가 아닌가 이런 얘기들을 지금 많이 합니다. 실제 국제적으로도 말입니다. 농산물 가격 지수는 그 어느 때보다 지금 높습니다. 이게 S&P 스탠다드 앤 푸어스입니다. GSCI 이건 뭐 농산물 지수라는 거. 농산물 지수 추이를 보면요. 2021년 올해입니다. 지수 자체가 372.42를 기록하고 있어요. 역대 최대입니다. 역대 최대. 2019년만 하더라도 301.87이었습니다.
이게 2020년, 2021년을 거치면서 372.41까지 농산물이 계속 올라간다는 거예요. 농산물이. 이게 농산물이 올라간다. 세계적인 추세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같은 경우는 수입도 많이 해야 돼요. 수입도. 그러면 가공식품 올라갈 거고. 그게 외식 물가에 반영될 때가 에그플레이션의 어떤 전조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외식 물가 올라가는 거 보세요. 이게 한국 소비자원의 참가격입니다. 한국 소비자원의 참가격을 보시면 김치찌개 백반만 하더라도 6,538원에서 지금 6,731원까지 올랐죠. 지금 안 오른 게 없습니다. 비빔밥도 올랐죠. 김밥도 올랐죠. 칼국수도 올랐죠. 자장면도 올랐죠. 삼겹살도 올랐습니다. 이거는 참가격의 평균이기 때문에 이게 올랐다고 해도 별로 안 올란 듯 보이지만요. 현실에서는 가보면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유명한 순댓국밥집. 여기는 가맹점이 아마 굉장히 많을 거예요. 여기가 순댓국이 5,000원이었거든요. 6,000원을 올렸습니다. 20% 올렸어요. 20%. 굉장히 많이 올렸죠. 칼국수도요. 요즘 7,000원짜리가 8,000원 됐습니다. 1,000원 올렸어요. 14% 올랐습니다. 곱창이요. 종전에는 1인분에 14,000원, 아니 11,000원, 11,000원 이렇게 하던 곱창이 지금 15,000원, 36% 올랐습니다. 고깃집이요. 삼겹살도 마찬가지입니다. 1인분에 12,900원 받던 것이 13,900원으로 800원 올렸죠. 한정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고등어 구이가 5,900원에서 6,900원으로 보통 올랐습니다. 감자탕 가격도 9,900원에서 1,900원으로 10%가량 인상했습니다. 이 말은요. 여러분 이 말은 지금 계속 물가들이 에그플레이션 조짐이 나타나도록 이렇게 오른다는 거예요. 농산물 가격이 국내도 오르고 해외도 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농산물을 기반으로 하는 가공식품 가격이 오르고요. 그리고 그 가공식품을 쓰고 농산물을 직접 쓰는 자영업자들의 어떤 가격까지도 외식 물가거든요. 이게 외식 물가까지도 지금 오른단 말입니다. 이것은 결국은 에그플레이션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가 지금 솔솔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에그플레이션이라는 게 결국은요. 인플레이션으로 간다는 이야기예요. 인플레이션으로. 에그플레이션이라는 게 농산물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고 그러면서 가공식품이 오르고 외식 물가가 오르고 그러면서 공산품으로까지도 확대되는 걸 에그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당장은 아직까지는 그 정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농산물을 시작으로 해서 공산품까지 가격이 오르는 인플레이션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대한민국은요. 인플레이션 조짐은 조금 낮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안 써요. 그래서 오히려 디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는 덜하는 편이거든요. 그렇지만 시중에 돈이 워낙 많이 풀리고 게다가 선거까지 앞두고 있는 마당에 돈 풀기는 앞으로 더 가속화될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돈 풀기가 가속화됐을 때 많은 사람이 어느 순간 보복 소비로 나선다. 이때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합니다.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오지는 않겠지만 결국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올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